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우리 회장님들 오늘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브리핑해 드리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계 증시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 오늘 낙폭이 굉장히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한 때 700포인트에 달하는 급락 쓰나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관세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실물 경기 타격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최근까지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에 오른 만큼 반작용이 본격화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요, 전거래일 대비 2.38% 급락하면서 25,324.99에 거래가 됐고, S&P 500 지수는 2.41% 빠졌습니다. 2,811.87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41% 폭락하면서 7,647.0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주요 지수 연초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급락하게 된 이유 살펴봐야겠죠. 바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도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맞불 작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1일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에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앞서서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중국을 향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낸 지 2시간 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놓은 겁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치위원회는 대외무역법 수출입 관세 조례에 따라서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600억 달러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25%, 20%, 10%로 인상에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다재간 무역 체제를 지키고 자신들의 합법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더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140개 품목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그 글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트위터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갈 것이라면서 이것이 중국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절박해져서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중국에는 아주 안 됐지만 미국에는 아주 좋다면서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 13일입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 섞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동안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면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시 주석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고 그것은 아마 매우 결실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 좀 물러선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란과의 갈등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방문 전에 벨기에 브뤼셀에 들려서 유럽 관리들과 이란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아서 이란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외신을 전했는데요. 지난주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문제를 이유로 유럽 순방 중에 베를린과 그린란드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목표가 전쟁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근처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두 척이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유조선 중에 한 척은 미국으로 가는 원유를 싣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라고 사우디 칼리드 알팔리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유조선이 큰 손상을 입었지만 인명피해나 기름 유출은 없었다라고 덧붙였고요. 피습 당시 상황이나 공격의 배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격 장소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맞보고 있는 좁은 해역인데요.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발해서 전 세계 물동량, 석유 물동량 20% 이상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국은 항모 전당 등을 중동 지역에 급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유력한 공격 주체로 지목이 됐는데 이란 정부는 즉각 부인했고요. 이 지역 해상 안보를 해치려는 세력의 음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등 이란 적대 국가들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제는 경제 뉴스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예고가 됐었던 버스 파업이 15일 내일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에서 또 정책을 내놨습니다.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진그룹이 13일 어제죠.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카 회장을 적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진그룹의 동일이은 조 회장이 될 전망이고요.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한진그룹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내일이죠.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 지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지난 9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율은 어땠는지 살펴봐야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원화의 가치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일 하루만 10원 넘게 올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0.5원 급등하면서 달러당 1187.5원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180원을 넘은 건 2년 4개월 만이고요. 미중 무역협상 결렬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카드를 강조하고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신흥국 중에도 화폐 가치 하락이 두드러진 이유로 보입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후보군으로 꼽혔던 기업들의 잇따른 인수 부인으로 미궁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후보가 나타날 것이란 시각이 여전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면 적신호가 커진 셈입니다. 표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로 인해서 인수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지만 대표적인 허가 산업인 항공사업 인수에 따른 특혜 논란 부담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재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SK, 한화, 롯데, CJ, 신세계 등 대기업 그룹사들은 일제히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모호한 데다 막대한 부채 규모로 인한 부실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네, 5월 14일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일들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